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네, 김준일 뉴스탑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지금 5년이 됐잖아요. 이거를 한번 정리해야죠. 정리도 하고 평가도 네. 하고. 근데 지금 정리됩니다. 5월 9일에 닫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은 뭐 계속 정권마다 유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처음 신설됐었던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신설되고 일단 청와대가 없어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아니, 없어지는 건 아니지. 개방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렇죠. 개방이 되는 거죠. 그냥 공원으로서 이제 개방이 되는 거고. 예, 좋게 이야기해 주세요. 국민 속으로. 피플스 하우스가 되잖아요. 이제 피플스 하우스.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지 뭐 이제. 아니, 집무실을 피플스 하우스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이제 이름도 바뀌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뒤에 얘기를 할 텐데. 피플스 하우스는 사실은 조금 좀 어감이 좀 그래요. PH 게시판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거는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이 들고. 예. 일단은 좀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런 모토로 2017년 8월 17일에 그러니까 정부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때에 홈페이지 이제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컨셉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은 청와대가 답한다. 뭐 이런 거예요. 요게 그래서 2011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We the People이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요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도 심지어 그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요거가 지금 54만 명이 동의했거든요. 그거 청원에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수사해라. 부실 수사 청원이었고. 의혹에 대해서 뭐 특검 수사를 하든 뭐 이런 청원이 올라와서 어저께 청와대가 답변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답변이 어렵다고요.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기별로 주요 국민청원 보시면은 2017년 12월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상화폐 규제를 그때 뭐 세금을 과세를 해내 한 해 만에 뭐 이제 실명제로 한 해 만에 이것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2019년 4월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해산이 올라옵니다. 이게 183만 명이 청원을 했거든요. 예. 그거에 맞불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33만 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숫자는 차이가 나지만 둘 다 이제 답변을 청와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임명 찬성 75만, 조국 임용 반대 30만. 그리고 기밀노설 윤석열 처벌 48만, 조국 인권침해 인권위조사 22만 이런 식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 탄핵도 146만 명 올라오고요. 이때 2020년 2월인데 문 대통령 응원 150만 명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 거네. 그러니까요. 이게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와대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거는 헌법에서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청원하신 분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대로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가 됐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처음에 막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더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언론들이 일종의 단독 경쟁이 붙어가지고 이런 것도 올라왔다. 이런 것도 올라왔다. 막 하면서 서로 막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는 것들도 여기에 다 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수십만 건 중에서 언론이 사실은 또 쓰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또 선택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무슨 제가 뭐 특정 언론을 얘기를 안 하겠는데 무슨 청원이 10건 이제 올라온 지 하루 이틀 됐는데 뭐 이런 반대 여론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쓰고 그런 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담벼락이라도 소리쳐라. 그랬던 어떤 시기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아무 말이나 최고 권력자 게시판에 쓸 수 있는 시대는 뭐
물론 이제 좀 이것 때문에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뭐 갈등을 너무 빚고 그런 측면도 또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아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음이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음이. 그렇죠. 이제 거짓 청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아, 거짓 청원. 팩트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 자기의 초등학교 딸이 아니야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게 무고를 한 거네. 이거를. 그거를 올려가지고 50만 명 이상이 했는데 청원에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는 완전히 무고네요. 완전 무고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린 사람이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실제. 아, 이거는 좀 나쁘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 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다라고 하면서 개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개 사진이 아니라 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개인데 가짜로 조작을 해가 다른 사진을 엉뚱한 걸 해가지고 뭐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젠더 전쟁의 한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욕설 뭐 이렇게 술집에서 서로 남녀가 뭐 욕설했네 안 했네 뭐 워마드네 아니네 그래가지고 뭐 싸운 거 가지고 서로 청원을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젠더 전쟁이 이제 벌어진다든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거기에서도 허위의 내용이 좀 담겨가지고 청원 내용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죠. 가장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동의를 많이 받고 그런 청원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일단 단일 이슈로는 N번방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거와 관련해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게 9건이나 돼요. 그래서 총 동의 건수로 합치면 769만 명. 769만 명?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수사 청원 뭐 이를테면은 N번방 용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N번방 명단 공개하고 처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호응을 많이 한 분야는 인권이나 성평등 이게 이제 4천만 그러니까 동의수죠. 전체적으로 동의수가 4천만 회고요. 그다음에 정치개혁이 3,100만 회. 그리고 안전 환경 2,600만 회, 보건복지 2,200만 회 이런 식으로 육아교육, 문화예술, 교통, 반려동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말만 한 게 아니고 또 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으로 이어져서 조주빈 등의 주범들한테 이제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고요. 소방직 공무원의 이제 원래 지방직이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다든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저기였을걸? 아파트에서 아파트 내 차 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뭐 그 주민이.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한다든지 뭐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그리고 민식이법 스쿨존 안전관리 강화 뭐 이런 것들도 다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니까 상당히 뭐 이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느꼈던 어떤 불편한 점, 불안한 점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와가지고 제대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아까 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좀 혼란스럽고 너무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야 진영 대결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임명을 시작을 해서 그게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맞불 소위 말해서 이제 이쪽에서 뭘 하면은 반대 진영에서 화력을 모아가지고 최소 20만 명은 넘기자라고 해서 일단 만들어놔요. 뭐 반대를.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받으면 이것도 답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용이 됐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이트들이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이트가 죽었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이게 비슷한 성격의 게 있잖아요. 뭐 신문고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죽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다 몰려버리니까 그게 좀 취지가 좀 무색해졌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여기 이게 히트를 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예. 국회도 국회청원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KBS도 시청자 청원을 만들었네요. 아, 그 이후에 만든 거예요? 예, 뭐 몰랐네. 여러 기관에서 청원 게시판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 KBS 시청자 청원은 안 들어가 봐서 언제부터 됐는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법원 등도 청원 제도를 도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예. 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많이 좀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국민들에게 잘 듣겠다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잘 듣겠다는 거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게시판은 유지가 되겠죠. 일단은 요 서비스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청와대가 없어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굉장히 불만인데 정권이 바뀌면은 청와대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면서 옛날 자료들을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기자들은 좀 많이 짜증나죠, 이게. 짜증나죠. 예.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우겨우 구글링해서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구글에서 뜨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진짜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홈페이지의 운영 방식은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진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새로운 홈페이지 만들더라도 기존 거를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거를 근데 다 뜯어 고치고요. 원래 떠나면서 DB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DB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역대 정권들이 심지어 뭐 대통령 기록물 다 이관해 가지고 30년 동안 못 보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것도 너무 싫은 건데 이미 청와대 공개가 된 건데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서비스가 당연히 정권이 바뀌면 이런 서비스는 다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 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지금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성우 대통령실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이 또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다 해야 되는지 문재인 정부가 이런 게 잘한 거 있는데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청와대 국민청원, 광화문 1번과 국민신문고 지자체도 다 민원이 이제 접수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좀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쉽게 민원을 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겠다는데 이게 언제 뭐 만들어질지는 아직 이제 모르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사이트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IP 주소랄지 뭐 이런 것들을 아까 DB 데이터베이스 문제도 그렇고 그대로 가져가서 뭐 디자인을 바꾸는 거는 상관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는 게 기록이 있는 나라로서 선진국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IP 그 도메인만 이제 청와대로 하지 않고요. 뭐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검색을 한글로 하면은 뭐 문재인 청와대가 나오면 그걸로 갈 수 있게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은 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조사를 3번을 했는데 2020년, 21년, 22년 청원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청원제도를 알고 있다는 78, 79, 80으로 점점 늘어났고요. 효과적이다는 68, 66, 69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참여 경험, 청원이나 동일한 게 61, 63, 68 그래서 68%면요. 전 국민의 3분의 2가 이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이거는 효과적이고 성공했다. 성공한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거는 뭐 DB를 좀 넣어놓자. 그리고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거 차기 정부에 제안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가 바뀌면은 다 뜯어 고치는 거 별로입니다. 잘한 거는 저는 이거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거의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뭔가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게 나와요.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호평을 받았으면은 이 정도는 보완만 단점만 보완해가지고 팩트 체크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할 때하고 직접 집행을 할 때하고 좀 상황이 바뀌는데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든 뭐 재건축이든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인수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언론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람들이 특히 유주택자랄지 다주택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확 1년이나 몇 년 안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대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거를 조금 좀 스피디하게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들만 책임 있는 발언만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25님이 청와대 게시판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많이 들어주긴 했어요.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상황